용어의 정리 시간인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커리큘럼을 지칭하는 용어 혹은 이제 그 강의의 특성에 따른 우리가 이제 용어가 통용되는 용어가 있죠. 수험계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요. 스터디 시스템이 있어요. 그룹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G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스터디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만 있는 독종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강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제 한데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종합반이라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죠. 종합반은 뭔가요? 어쨌든 뭐 실무 이런 법규를 묶음 상품이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품인 거군요. 묶음 상품인데 네. 대신에 이제 독점 관리형 프로그램을 네.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AI 성적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랜덤으로 계속 모의고사가 만들어져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네. 그런 것도 제공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도 공부할 때 뭐 다른 사람 똑같겠지만 평가사 또는 강사한 사람 제대로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네. 그래서 종합반은 이제 전담 담임제를 해서 네. 각 강사들로 이제 한 30명씩 딱 나눈 다음에 네. 뭐 각종 고민 상담부터 네. 뭐 공지사항, 네. 뭐 또 출석 관리, 네. 뭐 약간 담임처럼 정말 네. 그런 것까지 하는 게 네. 이제 담임제가 있고 네. 뭐 그리고 다른 거는 사실 학습 관리 어플도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건 되게 부차적인 거고 네. 또 우리 유튜브 학습 지원 캐스트도 하고 네. 뭐 또 네. 그런 것까지가 이제 네. 사실 구성되어 있는 네. 뭐 시스템. 시스템. 그럼 왜 하우패스 종합반을 선택해야 하나요? 글쎄,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일단은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닌가? 비싼가요? 조금 비싼 것 같아. 조금 비싸요? 좀 비싼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강의 수가 좀 많아서 좀 차이가 나는 건 있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가 간평을 위주로 하고, 네. 특히 강사들이 수험생들한테 가지고 있는 애정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우리 학원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네.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시면 네. 다 우리 학원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네. 당연히. 네. 뭐 강사진도 그렇고 강사들이 되게 수험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온 네. 학원보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학원이 아닌가. 네. 그냥 뭐 종합반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그냥 묶음 상품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세 과목 다 안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냥 이 종합반 시스템 자체가 네.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 네. 그냥 오면 알아서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목표고 네. 우리 목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냥 잘 타기만 하면 여기서 잘 적응만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우리 학원 종합반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초시 또는 2년차 처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네. 선택적으로 단과로 듣는 것보다 네. 종합반으로 해서 한 학원에서 쭉 커리를 타는 게 네. 스터디의 연계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케줄 관리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단연차들한테는 뭐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본인의 선택적인 그런 시스템을 택하는 건, 뭐 단과를 택하고 이런 건 뭐 상관없는데, 저도 2년차는 한 번 선택을 했으면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네. 그냥 이 커리를 계속 타는 거를 좀 추천해줘요, 사실은. 이 강사가 중간에 바뀌고 막 따로 뭐가 좋다 이렇게 막 휩쓸리다 보면 네. 조금 2년차는 정말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스케줄 관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학원별 강의 일정도 다 다르고 스터디도 다 다르고 그래요. 뭐 종합반은 뭐 그렇고 스터디는 뭐예요? 스터디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언제요? 매주 이제 7월, 8월 지나고 네. 10월부터 10월부터요? 연기부터 일반적으로 한 4기까지가 존재하는데 내년 시험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연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지금은 연기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론 법규를 연계해서 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네.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독종을 좀 작년하고 생각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고 네. 오히려 네. 좀 소음 적합하게 만들어놔서 네. 내가 보기에는 이론 법규는 그쪽에서 커버를 좀 하고 네. 그 연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네. 그리고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네. 실무의 연기, 네. 연기 부분, 그러니까 연기 GS 스터디라고 하는데 와서 모의고사 보고 답안 채점 받고 네. 그런 과정이니까 문제풀이를 꼭 그렇게 이용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돌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지 않을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위주로 계속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공통적으로 받았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스터디는 반드시 현장에 와서 해야 되나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와서 겪어보면 네. 다릅니다. 확실하게 그냥 네. 혼자 공부하는 거를 네. 자기 스스로도 좀 되돌아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긴장감도 되고 네. 또 동기부여도 되고 네. 그다음에 성취감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 같고 이 그룹 스터디라고 하는 거는 논술형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치면 행시나 사시나 네. 지금 이제 전문 자격사를 특히 논술하는 시험들은 다 그룹 스터디 비슷한 그런 네.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 최소한 20-30년 이상 네.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하는 게 대세에 맞다. 음. 네, 제가 봤을 때. 스터디를 참여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의미가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스터디 자체는 네. 스케줄이 아침에 와서 네. 시험과 같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본 다음에 네. 그리고 자기가 전주 제출했던 답안지를 네. 채점된 걸 받고 네. 또 강평을 듣고 뭐 네. 이런 시스템이라서 네. 이게 단순히 이제 강의의 차원은 아니고 네.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보는데 네. 2차 시험은 단순히 그냥 OX의 문제가 아니라 네. 논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논술을 해야지만 네.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공부 방법 자체가 1차하고 완전 다르고 네. 그리고 또 논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시간이 최소한 내가 보기엔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또 스터디를 처음에 따라오기 힘든 사람들이 뭐 네. 명기나 1, 2기까지는 안 들어오고 네. 공부가 정리돼서 3, 4기회 때 네. 시험 직전에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정말 큰 편차이다. 논술을 시작하고 계속 안 나오더라도 쓰고자 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네. 나중에 3, 4기 때 가서 정말 내가 정리한 것들을 정말 진정한 논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 과정이 없이는 네. 이 시험 자체를 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안다. 네. 근데 2차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른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터디는 시험을 보는 건데 강평을 1시간씩 넣잖아요. 그 강평에서는 그러면은 내용에 대한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터디에서 시험을 쓸 수 있게끔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실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네. 실무는 두 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쟁점에 대한 설명, 네.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네. 나 같은 경우 강평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확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서 실제로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자료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얘기,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강 이론 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네.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기본 강의가 맞고 네. 그다음에 스터디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와서는 안 되고 네. 그 문제에 맞는 네. 해당 이론들을 좀 검토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이론하고 법규는 비슷할 텐데 그러면은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이 실무와 달리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달을 해주는 건가요 스터디에서? 뭐 당연히 전달을 해드리고요. 네. 이게 낯설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대학교에서 이과생 분들이 이론 법규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로스쿨 다닐 때도 그랬고 시험을 딱 봤는데 교수님들이 엄청 뭐라 하셨던 그 중에 하나가 목차가 제가 이제 정형적으로 쓰는 로마자 1번 그냥 양갈로 반갈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목차라든가 그리고 처음에 뭐 어떤 걸 쓰고 내용 구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또 요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쓰는 요령들 그다음에 뭐 한 줄에 몇 자씩 타고 띄어쓰기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례는 사례랑 약술이나 이런 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전달 내용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요령이 그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써야 돼? 그냥 1, 2, 3, 4, 5, 6, 7, 8, 10, 11, 12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편지 쓰듯이 그냥 쭉 써야 되는지 그런 거랑 다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반적인 답안 작성의 기술이라든지 논술적인 측면을 같이 이제 같이 이 이과 감성이 확실히 있는 게 그 처음에 이제 내가 작년인가 문제를 내서 풀게끔 했는데 공시가 기준법 그러니까 답안을 한 페이지를 다 써야지 되는데 네. 한 줄 100만 원 곱하기 1.00 1.00 1.0 이걸 100만 원 끝.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만 원 답이 맞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 일반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게 초기에 실무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7대3 정도의 비율을 지켜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무를 그렇게 7 정도를 공부를 하면 맨 처음 들어가는 초기 스터디에서는 실무는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법규는 쓸 말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스터디가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도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실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실무는 와가지고 계산기도 치고 문제 분석도 좀 해보고 했었던 시간 그 과정 자체가 이론 법규에 비해서 초기 공부의 시기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무는 뭔가 할 게 있을 거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론 법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100%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비두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떻게 왜 안 내비두냐? 법규 문제 공개하실 거죠. 처음 초기 스터디에서. 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본 강의 진도와 독종에 맞춰서 나갔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 혹은 요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절히 배합을 해서 그 전주차에 이미 들어가서 쓸 내용들에 대한 리뷰를 다 끝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법규는 할 게 없어서 실무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실무만 할 거면 스터디를 뭐하러 가냐.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독종이 있잖아. 독종도 있고요, 우리는. 독종은 뭐예요? 독종. 독하게 관리하는 네. 종합 관리형 스터디. 개별적으로 자기 시간 관리를 하기를 힘들어 하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학원에 불러서 네. 실문제 풀고 네. 이론 복교 암기시키고 네. 그 이론 복교 암기한 걸 바탕으로 네. 주말에 스터디에 쓰고 네.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는 커리 내지는 네. 네. 복습할 내용들을 네. 계속적으로 네. 학원에서 강사들이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독종을 따라오게 되면 네. 기본 강의에 대한 복습, 네. 또 스터디에 대한 예습이 네. 되게끔 네. 만들어주고 네. 독종은 좋은 게 아침에 그 커리를 끝내고 나면 네. 오후에 복습 자가 주도 학습을 하시고 네. 저녁에 기본 강의 수업을 들으면 하루가 끝이 나지. 독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 강의와 스터디와의 어떤 진도적인 연계성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계속 이어지지. 계속 이어지나요? 계속 이어져.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버거울 가능성이 있을 시기가 있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스터디에서는 3방식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 근데 그것은 네. 할 수 없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라고 부담은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계성 자체는 무조건 지켜나간다. 구체적으로 독종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실무는? 실무는 제일 처음에는 네. 승현이 형이 이제 인문이나 중급에 있는 문제를 네. 내주고 또 네. 변형해서 주고 네. 계속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문제 풀을 만들어 놨어. 네. 그래서 좀 상위권 클래스와 네. 약간 중하위권 클래스를 나눠서 네. 클래스별에 맞는 네. 또 그때 맞는 네. 문제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실무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느낄 건데 네. 되게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내가 어떤 자료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집 말고도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네. 이것 자체 관리가 힘든데 네. 이것 자체를 1년에 커리 안에서 쭉 독점으로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자료를 봐야 되고 뭐가 부족해갖고 뭘 고민할 바꿔야 거. 되는데 이건 고민 그 고민 과정 자체를 아예 승현이 형이 또 없어준다. 그 부분은 또 다 정리하기 이게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게 중간에 문제 풀들이 너무 처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본 커리하고의 좀 충돌들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문제도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독종을 좀 이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올해는 좀 변형을 한 게 문제 독종은 연기 독종은 7, 8월에 네. 시작을 하는데 7, 8월의 세팅은 처음이니까 네. 입문 문제들을 주중에 좀 풀게끔 하고 네. 월요일 날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네. 문제풀이 강의 때 네. 그 중에서 좀 어쨌든 또 반복을 시켜주는 거지. 그 중에서 좀 참한 놈들 몇 개 골라서 다시 네. 풀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강평을 다시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음 주 거를 다음 주 문풀 강의를 예습을 하고 와서 시험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강평을 다시 또 해주고 요런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그 독종부터 시작해서 문풀까지 쭉 따라들면은 본인의 기본기는 어느 정도 쌓이게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설명 하면 독종 커리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7월 8월에 하는 거는 이제 처음 입문한 거기 때문에 문제집 위주로 해서 네. 뭐 그게 도움이 필요 없지만 네. 10월부터 일기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코디를 붙일 거야. 코디는 뭐예요? 시험을 본 단연차들. 그러니까 일종의 가외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네. 오전에 이제 문제 푼 것들을 가져와서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는 코디들을 이제 한 3-4명 이렇게 배치해주면 이제 가서 물어보고 뭐 굳이 강사들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10월달부터가 가장 질문이 많을 시기야. 네. 그리고 독종 공부를 해서 이제 그리고 아침에 출결 관리를 다 해. 독종? 카드를 다 찍고 들어와서 카드를 어. 직장인. 카드 딱 찍고 들어와서 출석 관리를 다 해서
그래서 출석을 90% 이상 하면 네. 장학지원금을 줄 거야. 10만 원씩 한 컬이당. 벌금제를 바꾼 거지. 벌금제는 안 오면 돈 내는 건데 이것도 유인책을 좀 주고 그리고 출결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들이 좀 뭐라 하기도 하고 관리도 좀 하고. 이론 법규는 독종에서 뭘 알아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본 강의했던 부분들을 네. 뭐 빈칸 넣기라든가 네. 그 부분 다시 정리하게끔 네. 그렇게 하고 암기할 부분들을 네. 뭐 이제 논점 세트별로 이제 드리고 네. 그걸 다시 한번 써보는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이론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제가 이제 독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능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거는 한번 리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최소한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뭐 시간 내에 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은 저녁 때 기본 강의도 수강해야 되고 아침에 독종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나와서 스터디도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건데 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네. 시간 이렇게 짬짬이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독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자기 혼자 공부를 할 거리들을 네.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좀 그 컬이 자체가 좀 달라진 게 네. 작년에는 이상하게 이 독종이라는 거를 별도의 프로그램에 와서 그걸 하느냐 마느냐 자체가 부담인 걸가 되더라고 수험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올해 이제 하는 내용들은 협의를 했던 게 그냥 와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독종이라는 거지. 그런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이 별도 프로그램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독종은 어떤 새로운 뭔가를 추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모의고사를 보는 스터디가 주가 되긴 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연계시켜주면서 어떤 본인 생활에 대한 일정 관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연계 지원 시스템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해야 될 것들을 어떤 그 자료와 어떤 이제 강사가 가지고 있는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내가 첨언을 하면 우리가 보면 스터디를 한다고 했을 때 이론 복교까지 다 쓰는 걸 하면 아무것도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올 필요가 있냐? 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터디라는 건 주중에 해당 커리에 대한 해당 범위를 주고 그 부분을 딸딸딸딸 외워서 금요일날 저녁까지 외워서 다음날 그냥 써보고 오는 거야. 연습하고 오는 게 그게 1기 스터디, 2기 스터디의 의미란 말이지. 그러니까 스터디 갔을 때 좀 더 내가 외웠던 거를 좀 잘 써보려고 하는 그 다음에 형식도 잡아보고 이런 연습들을 1기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독종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과정, 그러니까 스터디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세트로 만들어서 그냥 와서 네 공부해라. 대신에 범위는 우리가 다 주고 할 테니까 네가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피드백하고 해줄게. 뭐 약간 요런 시스템이니까 나는 수험생들이 이걸 하느냐 마느냐 자체에 대한 부담, 이 독종이라는 건 별도의 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갖고 접근은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뭐 스터디, 독종, 종합반, 뭐 얘네들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